자, 오늘은 말이지요. 지난번에 약속드린 대로 아주 특별한 녀석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녀석 여러분이 매일같이 보는 놈이에요. 아파트 하단에도 있고 동네 공터에도 있고 심지어 시멘트 틈새에서도 억척같이 피어나는 놈. 혹시 요즘 들어서 말이죠. 술은 딱 한 잔만 마셔도 다음날 머리가 지끈지끈, 속은 울렁울렁,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입맛도 뚝 떨어지고 아이고 내 간이 이제 다 늙었나? 이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거울 보면 눈밑이 노라스름하고 얼굴은 칙칙하고 피부는 가렵고 요즘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의사 선생님이 간 수치가 좀 높네요 하는 소리 듣고 화들짝 놀라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많으시죠? 오늘 제가 가져온 이 녀석이 바로 그 지친 간을 펄펄 살려내는 노란 요술쟁이입니다. 조선시대 의원들이 천금초라고 부르며 황금보다 귀하게 여겼던 녀석. 봄이면 온 천지에 노랗게 피어나는 바람에 홀씨가 날리면 소원을 빌던 그 꽃. 바로 민들레 이야기입니다. 에이 민들레가 뭐가 대수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이고 큰일날 소리. 이 민들레가 얼마나 대단한 녀석인지 오늘 제대로 알려드릴 테니까 귀 쫑긋 세우고 따라오세요. 중간에 딴짓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민들레 이야기. 조선의 술꾼 민들레를 만나다. 자,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조선시대로 역주행합니다. 조선 중기쯤이었을 겁니다. 한양 어느 기방에 단골 손님이 한 분 계셨어요. 성은 김씨, 이름은 뭐 중요하진 않고요. 이 양반이 술을 참 좋아했습니다. 아니, 좋아한 정도가 아니라 술독에 빠져 사는 사람이었지요. 낮에는 한 잔, 저녁에는 두 잔, 밤이면 잔. 술상 앞에 앉으면 소주 한 병은 기본이고 막걸리는 동이째로 들이켰다고 하니 요새로 치면 완전 알코올 중독자였던 겁니다. 그렇게 10년, 20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 양반 나이 50이 되니까 몸이 말이 아닌 겁니다. 얼굴은 누렇게 뜨고 배는 푹처럼 불룩 튀어나오고 손발은 떨리고 밥맛은 뚝 떨어지고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는데 눈자위가 노랗게 변한 겁니다. 이게 뭔가? 하고 깜짝 놀라서 의원을 찾아갔지요. 당시 한양에서 제일 유명하던 허준. 아니지. 허준 선생보다 좀 후대 의원이었을 겁니다. 아무튼 그 의원이 진맥을 해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김서방 댁의 간이 완전히 망가졌소. 이대로 가다간 1년도 못 버티겠소이다. 술을 당장 끊고 약을 써야 하겠소만. 김서방은 그 자리에서 넋이 나갔습니다. 아니, 간이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의원이 대답했지요. 간은 오정육부의 장군이라 했소. 간이 무너지면 온몸이 다 무너지는 법이요. 피가 탁해지고 독이 쌓이고 결국엔 김서방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술을 끊고 의원이 처방한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약이 뭐였을까요? 바로 포공룡이라고 불리던 민들레였습니다. 노란 꽃의 비밀, 민들레. 이 녀석 이름이 참 재밌지요. 민들민들 부드럽고 달다고 해서 민들레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민들민들 부드러운 것이 달래를 닮았다고 해서 민들레라고도 하고요. 한자 이름은 포공룡인데 이게 또 사연이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포시성을 가진 효자가 살았는데 이분이 민들레로 어머니의 병을 고쳤다고 해서 포공의 꽃이라는 뜻으로 포공룡이라 불렀다는 거지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민들레가 왜 간에 좋은지 아십니까?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대목입니다. 연필 꺼내서 메모하세요. 첫째, 민들레는 천연 해독제입니다. 우리 간이 하는 일이 뭡니까? 매일매일 술, 약, 음식, 공기 중에 독소. 이런 나쁜 것들을 걸러내는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정수기가 막혀가지고 제 기능을 못합니다. 민들레 뿌리에는 타락사신 TARAXACIN이라는 쓴맛 성분이 있는데 이 녀석이 담즙 분비를 확 늘려줍니다. 담즙이 뭐냐고요? 간에서 만들어지는 소화액인데 이게 많이 나와야 지방도 잘 분해되고 톡소도 잘 배출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막힌 하수구에 뻥 뚫어주는 약을 부은 거랑 똑같아요. 민들레가 간의 하수구를 뻥 뚫어주는 겁니다. 둘째, 민들레는 염증을 싹 잡아줍니다. 간이 망가지는 이유가 뭡니까? 술도 문제지만 염증이 생기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간염, 지방간, 간경화. 다 염증에서 시작됩니다. 민들레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천연 소염제가 가득 들어 있어요. 이게 간에 생긴 염증을 꺼주고 간세포가 재생되는 걸 도와줍니다.
비유하자면 불난 집에 소방차가 달려와서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간에 난 염증이라는 불을 민들레가 확 꺼버리는 겁니다. 셋째, 민들레는 지방간을 녹여줍니다. 요새 60대 분들 중에 지방간 없는 분 계십니까? 건강검진 받으면 10중 8구 지방간 있으니까 술 줄이고 운동하세요 이런 소리 듣잖아요. 민들레 이눌린 INULIN이라는 성분이 간에 쌓인 기름때를 쏙쏙 빼줍니다. 게다가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니 일석이조 아닙니까? 민들레 한 뿌리가 간 청소부 소방관 그리고 청소기까지 다 해주는 만능 일꾼이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조선의서가 증명한 민들레의 힘.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에이, 그냥 옛날 이야기 아니야? 요새 과학으로 증명된 거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이고, 이 무식한 사람들.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똑똑하신 분들인데 조선시대 의서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동의보감을 펼쳐봅시다. 허준 선생이 쓰신 동의보감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포공령은 성질이 차고 맛은 달궜으며 독이 없다. 간에 열을 내리고 눈을 맑게 하며 젖이 잘 나오게 하고 종기와 독을 푼다. 여기서 간에 열을 내린다는 게 핵심입니다. 간에 염증이 생기면 열이 나는데 민들레가 그 열을 싹 내려준다는 거지요. 향약집 성방도 보셨습니까?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약초 백과사전인데요. 여기에는 민들레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포공령은 유방의 종기를 치료하고 소변이 잘 나오게 하며 황달을 낫게 한다. 황달. 여러분, 황달이 뭔지 아시죠? 간이 망가져서 눈이 노랗게 되고 피부가 노랗게 되는 병입니다. 이미 수백 년 전에 우리 선조들은 민들레가 간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현대 과학은 뭐라고 할까요? 자, 이제 현대로 와봅시다. 요새 대학교 연구실에서 민들레를 가지고 실험을 엄청 많이 합니다. 2015년 대한민국 어느 대학교 연구팀이 쥐들한테 술을 먹여서 간을 망가뜨린 다음 한 그룹에는 민들레 추출물을 먹이고 한 그룹에는 안 먹였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민들레를 먹은 쥐들은 간 수치가 확 떨어지고 간세포가 재생되는 걸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안 먹은 쥐들은 간이 계속 망가졌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민들레가 간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물론 이건 쥐 실험이고 사람한테는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님들, 누님들, 제가 30년 넘게 이 약초를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요. 우리 선조들이 경험으로 터득한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 하나씩 증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민들레 하나만 봐도 그렇잖아요. 조선시대 의원들이 간에 좋다고 한 게 지금 연구실에서 타락사신이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 플라보노이드가 간세포를 보호한다고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똑똑하셨는지. 민들레가 간 말고 또 좋은 곳. 자, 그런데 말입니다. 민들레가 간에만 좋은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이 녀석이 우리 몸 구석구석 안 좋은 데가 없습니다. 첫째, 소화불량 탈출. 요새 나이 드니까 먹기만 하면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 나고 가스 차고. 소화제가 밥보다 친한 분들 많으시죠? 민들레는 위액 분비를 도와서 소화를 촉진시킵니다. 쓴맛이 위를 자극해서 야, 이래라 하고 깨워주는 거예요. 식전에 민들레차 한 잔 드시면 밥맛이 쑥쑥 올라갑니다. 둘째, 변비 해결사. 이거 좀 민망한 얘긴데 60 넘으면 화장실 가는 게 전쟁이잖아요. 앉아있어도 안 나오고 힘주면 치질 생기고. 민들레에 있는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장운동을 도와줍니다. 게다가 수분을 머금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거든요. 변비약 드시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셋째, 붓기 쫙 빠짐. 형님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저녁 되면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붓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민들레는 이뇨작용이 탁월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줌을 잘 나오게 해준다는 거예요. 몸에 쌓인 노폐물하고 독소를 오줌으로 싹싹 배출시켜주니까 붓기가 빠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실제로 서양에서는 민들레를 댄덜라이언이라고 부르는데 프랑스어로 이뇨제라는 뜻이랍니다. 세계 어디서나 민들레의 이뇨 효과를 인정하는 거지요. 넷째, 눈이 맑아진다. 요새 스마트폰 하느라 눈 침침하시죠? 신문 보려면 돋보기 찾고 TV 보면 글자가 흐릿하고. 민들레에는 루테인과 비타민 A가 풍부합니다. 이게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시력 저하를 막아주고 백내장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자, 정리합니다. 민들레의 효능: 간 해독과 재생, 소화 촉진, 변비 해결,
붓기 제거, 눈 건강. 이게 다 한 풀에서 나오는 효능입니다. 민들레 하나면 만병통치는 아니어도 건강 유지에는 최고 아니겠습니까? 민들레 어떻게 먹을까? 어이 선생. 그럼 민들레 그거 어디서 구하고 어떻게 먹으면 되는가? 궁금하시죠? 자, 이제부터 실전입니다. 집중하세요. 민들레 구하기 채집 BS 구이. 첫째, 직접 캐러 가실 수도 있습니다. 봄에 공원이나 야산에 가면 민들레가 지천입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절대로 도로변이나 공단 근처 농약 뿌린 곳에서 캐지 마세요. 자동차 매연 먹은 민들레, 농약 먹은 민들레 드시면 간에 좋기는커녕 독입니다. 아예 약재상이나 한약방에서 깨끗하게 말린 민들레를 사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민들레 종류 토종 그리고 서양 민들레. 우리나라 토종 민들레는 잎이 가늘고 쓴맛이 강합니다. 약효는 이게 더 좋아요. 서양 민들레는 잎이 넓고 덜 쓴데 번식력이 강해서 요새는 이게 더 많습니다. 약으로 쓰려면 토종 민들레가 좋지만 서양 민들레도 효능은 비슷하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민들레 먹는 법 최고의 레시피 공개. 자, 이제 30년 역사 쌤의 비법을 공개합니다. 적어 놓으세요. 레시피 1. 민들레 뿌리차. 재료 말린 민들레 뿌리 15g, 물 1리터. 민들레 뿌리를 깨끗이 씻어서 잘게 썰어줍니다.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줍니다. 물 1리터에 넣고 약불에서 30분에서 1시간 끓입니다. 식혀서 아침 공복에 한 잔, 저녁 자기 전에 한 잔. 쓴맛이 싫으면 꿀이나 대추를 조금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간 해독에는 쓴맛이 좋으니까 처음엔 좀 참고 드세요. 한 일주일 지나면 적응됩니다. 레시피 2번째. 민들레 나물. 봄에 어린 민들레 잎을 뜯어다가 살짝 데쳐서 된장에 무쳐 먹으면 그 맛이 일품입니다. 쌉싸름한 맛이 입맛을 돋워줘요. 쌈으로 싸먹어도 좋고요. 요새는 민들레 가루도 팔더라고요. 이걸 미숫가루처럼 물에 타서 드시거나 요구르트에 섞어 드시면 됩니다. 바쁘신 분들한테는 이게 제일 편해요. 얼마나 먹어야 할까? 여러분 들으세요. 민들레차는 하루에 2잔에서 3잔이면 충분합니다. 뿌리 기준으로 10g에서 20g 정도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과유불급. 적당히 꾸준히. 이게 핵심입니다. 최소한 3개월은 드셔봐야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한 달 먹고 효과 없네? 하고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주의사항. 이런 분들은 조심.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초라도 모든 사람한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민들레도 조심해야 할 경우가 있어요. 귀 쫑긋 세우고 들으세요. 조심해야 할 사람 첫 번째, 담석증 환자. 담석이 있는 분들은 민들레를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민들레가 담즙 분비를 확 늘리는데 담석이 있으면 돌이 움직이면서 담간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응급실 가야 됩니다. 담석 있으신 분들은 꼭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하고 드세요. 조심해야 할 사람 2번째, 알레르기 체질. 민들레는 국화가 식물입니다. 국화, 돼지풀, 쑥 같은데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민들레도 알레르기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처음 드실 때는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두드러기 나거나 가려우면 바로 중단. 조심해야 할 사람 3번째, 혈압약 먹는 분. 민들레는 이뇨작용이 강합니다. 이뇨제 계열 혈압약 드시는 분들이 민들레까지 먹으면 칼륨이 너무 많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몸에 힘이 쭉 빠지고 어지럽습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들도 의사 선생님이랑 꼭 상의하세요. 조심해야 할 사람 4번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은 민들레를 과하게 드시지 마세요. 적당량은 괜찮지만 체질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의사랑 상담하고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주의사항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민들레가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진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약초도 약입니다. 약은 똑똑하게 먹어야 약이지 함부로 먹으면 독이 되는 법이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친구 형님 한 분이 계세요. 올해 65인데 젊을 때 회사 다니면서 술을 엄청 드셨대요. 접대가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퇴직하고 건강검진 받았는데 지방간에 간 수치가 정상의 3배. 의사가 술 끊고 운동하고 약 먹으세요 했는데 솔직히 오래 먹던 습관 바꾸기가 쉽습니까? 제가 민들레 이야기를 해줬어요. 형님, 민들레차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술은 진짜 줄이셔야 돼요. 그 형님이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했는데
6개월 후에 다시 검진 받았더니 간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대요. 지방간도 많이 좋아졌고요. 형님이 제 손을 꼭 잡고 그러더라고요. 야, 민들레 덕분에 살았어. 고맙다. 물론 민들레만의 효과는 아닙니다. 술도 줄이고 산책도 하고 식사도 조절하셨거든요. 하지만 민들레가 큰 도움이 된 건 분명합니다. 형님들, 누님들, 제 말 명심하세요. 민들레는 기적의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드시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 술 줄이고 운동하고 잘 먹으면 60대도 팔팔하게 사실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노란 꽃 민들레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길가에 핀 민들레를 보면서 저게 뭐라고 하셨던 분들,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지셨나요? 조선시대 의원들이 황금보다 귀하게 여겼던 천금초, 현대 과학이 그 효능을 증명한 간 해독의 왕 민들레는 우리 곁에 늘 있었습니다. 형님들, 누님들, 올봄에는 민들레가 피거든 한번 유심히 보세요. 그 작은 꽃 속에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자연의 신비가,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민들레차 한 잔씩 드시면서 지친 간도 살리고 몸도 가볍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민들레 홀씨 날릴 때 소원 빌잖아요. 이번에는 내 간이 건강해지길 하고 빌어보세요.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약초를 가져올까요? 겨울에 이 빨간 열매 하나면 감기는 저리 가라. 면역력의 최강자, 비타민C 폭탄. 바로 오미자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형님들, 누님들, 민들레차 드시면서 건강 챙기시고 밥 잘 드시고 잠 푹 주무시고 매일매일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참, 민들레 캐러 나가실 때 허리 조심하세요. 안 그러면 민들레는 못 캐고 파스만 잔뜩 붙이고 오십니다. 자, 그럼 오늘도 웃으면서 마무리합시다. 웃으면 복이 온다더니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이야기꾼 약초 해설가 역사쌤이었습니다.